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제가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I have reinvented an old financial idea. 나는 오래된 금융 아이디어를 재창조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사는요, 사실 이건 다음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I'm about to take your money if you give me half a chance. 네가 조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난 네 돈을 가져갈 거야. 앞선 문장은 실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 써먹던 고전적인 금융 수법을 포장만 바꾼 건데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빈틈을 내주는 순간 돈을 모조리 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사는 처음부터 상당히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래된 아이디어를 재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만 만약 그 아이디어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심할 겨를도 없이 즉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이죠.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이라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Retail investors should beware perpetual futures. 개인 투자자들은 무기한 선물을 주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제목부터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기사의 부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알려줍니다. These peculiar products popular in the crypto world are hitting the mainstream. 가상자산 세계에서 인기를 끌던 이 특이한 상품들이 주류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걸까요? 오늘은 무기한 선물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금융에서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금융에서의 혁신이란 종종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장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오늘 주제인 무기한 선물 역시 기존의 오래된 금융상품인 선물을 새롭게 바꾼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선물 또한 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이러면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전통적인 선물은 매우 간단하며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선물은 18세기 일본 도지마 쌀거래소에서도 사용됐을 만큼 아주 오래된 금융상품입니다. 옥수수, 원유, 금, 전기 등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가격으로 미래에 사겠다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2016년으로 돌아갑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스가 선물 거래를 비트코인에 베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Reinventing an old financial idea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가 재해석한 부분은 바로 만기였습니다. 그는 만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를 무기한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선물은 반드시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있죠. 하지만 무기한 선물은 이름 그대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한 핵심적인 혁신인 거죠. 그렇다면 만기가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존 선물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롱 투자자는 시장 가치보다 저렴하게 기초 자산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고 그 반대 매매의 숏은 동일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숏 투자자는 이익을 얻고 반대 매매의 롱 투자자는 동일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기한 선물도 기본적인 손익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주고받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만 계속 정산합니다. 즉, 가격 변화에만 계속 베팅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상품을 사용할까요? 기사가 제시하는 건 매우 솔직한 이유입니다. 바로 도박성 때문이라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도박꾼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주 이용하며 선물은 훌륭한 도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64,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달러를 투자하면 가격이 1% 올라봐야 수익은 1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기한 선물에서는 거래소가 최대 2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1% 상승해도 2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1%만 하락해도 200달러를 잃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매우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도박성이라는 건 이제 외부의 입장에서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니 실제 전통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재해석한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서이스 본인은 고객들이 기존 선물을 너무 어려워해서 무기한 선물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특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계약이 끝나나요? 였다고 해요. 고객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되려 계약이 종료되자 거래소가 무언가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만기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더 단순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기가 없는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만기가 없으니 정산이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에 가깝게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펀딩 비율입니다. 무기한 선물에서는 몇 시간마다 자동으로 돈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무기한 선물 가격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보다 너무 높아지면 롱 투자자가 숏 투자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롱 투자자는 줄어들고 숏 투자자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낮으면 반대 방향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즉 펀딩 비율은 무기한 선물 가격을 실제 자산 가격에 맞춰주는 자동 조정 장치인 것입니다. 아주 영리한 금융공학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파헤쳐보죠. 기사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 펀딩 비율에는요, 가격 조정 기능 외에도 8시간마다 명목 금액의 0.01%를 롱 투자자가 숏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순수한 이자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01%라고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수수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 1년 동안 약 10%가 넘는 비용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롱 포지션을 잡고 전문 투자자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서웨이스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Basically, I said it there. I said I want to make a 10% on my money and no one changed since. 그냥 어쩌다 거기에 설정을 맞춰둔 것일 뿐이다. 내 돈으로 연 10% 정도 벌고 싶다고 입력해뒀는데 그 뒤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이 듭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품인데도 왜 계속 성장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또 다른 거래소인 하이퍼리퀴드는 하루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고 있으며 전 세계 거래 규모는 연간 90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가지수, 개별 주식, 금, 원유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역외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해야 했지만 미국에서는 올해 5월부터 베팅 플랫폼인 칼시를 통해 미국 내에서도 무기한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승인 문제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상품이 점차 전통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속셈이 드러나버린 무기한 선물의 창시자인 비트맥스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등으로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26년 9월 영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지적하듯 비트맥스가 사라져도 무기한 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래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기존 선물을 더 편리하게 만든 금융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레버리지와 지속적인 펀딩 비율 구조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장기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 앞서 가장 처음 나온 문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죠. 개인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상품이 점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만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투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누군가는 이미 그 구조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무기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위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평범하지만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